기출문제 풀면서 배우는 학개론 편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젝트 금융 PF죠. PF. 이거 한번 잠깐 내용 듣고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PF입니다. PF. 사업자가 개발 사업에 얻어지는 장래 수익, 분양, 현금 흐름을 기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겁니다. 이 개발업자가요. 개발업자, 이게 사용자죠. 사람과 프로젝트 회사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게 여기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이 개발을 할 건데 장래 수익이 어떻게 된다, 분양하면 얼마 정도 막 수익이 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건설을 하고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사업 주체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여기 사업 주체의 신용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기 얘가 할 수 있는 어떤 개발을 할 때 이 개발 수익이 어떻게 나온다, 이거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점이 있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공여받아 수행하므로 개별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관련 부채가 기재되지가 않아요. 부외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비소구 금융이라 그래서요, 상환 위험을 금융기관이 전가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는 위험이 없어요.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 투자한 거 떼일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한테 위험을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간접의 보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 요구를 해야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은행이 어떤 놈들입니까? 자, 이 위험을 그냥 안고 가지는 않죠. 책임 시공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되긴 하던데, 하면은 책임 시공 요구, 그 다음에 뭐 개발 사업 부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 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합니다. PF 대출하고 이 기초 자산을 유동화 전문 회사에 통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걸 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은행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동화 회사에다가 해서 기간 안에 넘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금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 책임 범위는 프로젝트 회사, 금융기관, 시공사까지입니다. 개발업자는 완전 적어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점이 많죠. 그리고 여기 법인세도 감면해 주는 게 이렇게 해서 큰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인세 감면도 해주고 하는 게.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네, 정확하죠. 이렇게 설명을 쫙 해놓은, 여기는 제가 좀 요약을 해놓은 거고, 이게 여기 이제 딱 요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그래도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그냥 일반 대출보다는 더 금리가 높죠. 그렇겠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하여 직접, 이건 아니죠. 3번이 틀린 질문. 이 건설 회사라든지 시공 회사가 자체 계좌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프로젝트 회사가 왜 있습니까? 하면은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위험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위험 부담이 있다.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득이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문제,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다음 화면.
네, 같은 화면이고요. 지문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아니죠. 아니죠. 사업주하고는 뭐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무상대표에 해당 채무가 표시된다? 아니죠. 이거 표시 안 된다 그랬죠? 어딨죠? 개발사업주의 재무상대표 관련 채무가 기재되지 않음 이랍니다. 이것도 틀렸죠?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 되더라도 대출기관은 채권해서 영향이 없다? 아니죠. 대출기관 부담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감면? 네.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의 임의로 관련 아니죠.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리츠죠, 리츠.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요거에 관한 거 설명 조금 하고 또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 지분금융. 지분금융이라는 거 딱 뭐죠? 그러니까 주식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편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은 부동산에 관한 간접 투자의 수단이 된다. 네, 그죠?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당을 받는 거죠. 이 회사는 이거를 관리하고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건설을 하든지 이렇게 투자하고 여기서 받은 거 배당하고 이런 식입니다. 특징은 소액 투자자가 유리하고요. 소액으로 있는데 내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건물 짓는데 막 투자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못하죠. 이런 거는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부동산 환급성이 증가된다. 건물 사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바로 그냥 빼면 되는 거죠. 환급성이 증가되죠. 포트폴리오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위험 감소가 되는 거죠. 여기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조세 혜택이 있죠. 조세 혜택이. 내가 이제 건물 사면은 이제 뭐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죠. 부동산 관리가 좋죠. 여기서 뭐 관리 회사에서 해주니까 투자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자산 운영, 효율성, 투명성 다 좋죠. 이게 특징. 그 다음에 보통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요 표입니다. 방법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보면은 앞에 다 써져 있어요. 자기관리 투자 회사라고 뭐 이렇게 그 명칭에 보면은 위탁관리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뭐 기업 구조조정 투자 회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통. 아니,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아니면은, 뭐, 무슨 니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은. 투자 회사란 얘기죠. 특징적으로 자기 관리 실제 회사입니다. 이거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이 딱 있는 거죠. 있고, 전문 인력도 있고요. 임직원이 상근합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5년 이상 경력된 신분들 채용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설립자금은 5억 원. 최저 자본금은 70억이고요. 처음에 설립할 때는 5억, 최저 자본금은 70억. 그다음 1인 주식 한도가 50%, 50%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50%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주식을 발행을 안 하니까 그냥 배당받는 거죠. 구조조정은.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빠지고. 이거는 뭐 요 5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이런 거. 5년 경력의 5인 이상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면목회사라고 하는 얘기는 이름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종이 회사예요. 종이 회사. 서류상 회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본점은 있는데 지점이라든지 직원, 상권 직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본점은 있습니다. 이건 3억 원이 있으면 돼요. 설립 자금으로 설립할 때 3억. 위탁은 50% 있어야 되고요. 기업 구조조정은 50% 이게 없고요. 등록하면 됩니다. 요 표 이제 외우셔야 되죠. 이것도 차이. 자기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하고는 거의 같은 거예요. 서류상 회사입니다. 이거 다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본점만 있어야 되고 3억 원 다 똑같은데 단지 요 1인 주식 한도만 기업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이 없죠. 이건 페이퍼 컴퍼니니까 페이퍼 서류회사예요. 서류회사 지점이 없습니다. 직원 고용하는 거 아니고요. 상권 임원 고용할 수도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는 상법상 실제회사가 아니죠. 실제회사가 아니고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수익권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 앞에 부분 요게 아닌 거고, 요거 자기관리 투자회사입니다. 이렇게 상법상의 실체회사, 전문 인력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 그다음에 수익을 주식 배분, 이게 이제 자기관리네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두고 자산 운영 충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3번이 옳은 거네요. 3번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금은 3억 원이에요. 3억 원. 종이 서류회사는 3억 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금은 5억 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인은 발행 주식 총수의 50%입니다.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금은 5억 원 이상이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금은 3억 원.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아닙니다. 현물 출자하면 안 돼요. 현물로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물건으로 한다는 얘기죠. 현금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니츠에 관한 문제는 매번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근데 뭐 별다르게 많이 알아야 될 내용은 없어요. 조금 전에 문제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리츠, 자기관리, 그 다음에 위탁, 구조조정 요 세 가지 차이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설립할 때 현물 투자 방식은 안 됩니다.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자본금을 해가지고 현물 출자가 가능한 거예요.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가 안 된다. 이게 좀 특이하고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점 발행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면 안 되고요. 근데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는 30% 일반 청약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30%. 이것도 가끔 지문으로 나옵니다. 30%. 오늘 별 내용 없고요. 뭐 이건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문제 나올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식 중 지분 금융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외우셔야 될 부분. 설명드리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구분이에요. 이제 지분, 그 다음에 부채금융, 매자니 금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지분 금융은 주식하고 좀 관련이 있고, 부채금융은 저당, 그러니까 대출이죠, 대출. 매자니는 이제 혼합된 거고요. 이 두 개를 혼합한 겁니다. 매자니는. 그래서 요 구분하는 거, 요거를 잘 물어봅니다. 지분형은 주식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했죠.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이제 주식이죠. 받고 배당받고. 신디게이트라든지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펀드 당연히 펀드 뭐 주식이죠. 뭐 이렇게 주고 배당받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읽으시면서 외우시면은 뭐 구분하는 정도는 우리는 객관식이니까요. 구분하는 거는 찾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당 아니면 이제 대출 뭐 요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저당이잖아요. 부채네.
신탁금융, 은행놈들 대출, 주택 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것도 대출이죠. 대출, 이거 주고 대출 받고 돈 받는 거잖아요. 뭐 ABS, 뭐 MBS 다 이제 돈 받는 거죠. 자금 받아오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배당 받는 거고, 요건 배당 받는 거고, 요건 자금 받는 거고. 그러니까 저당, 대출하고 관련됐다. 이건 뭐 대출 여기 바로 나와 있고, 기여보험 이것도 뭐 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좀 찾으실 수 있겠죠. 매자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 상한 우선주, 상한 전환 우선주, 후순위 채권, 교환사채. 요거 뭐 크게 뭐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죠. 전환사채, 뭐 교환사채 이 정도 외우고 그 다음에는 주식하고 관련됐는데 우선주들 신주라든지 우선주, 신주 그 다음에 우선주, 그 다음에 후순위 요렇게만 알고 계셔도 객관식에서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을 수 있죠. 사채, 신주, 우선주, 후순위. 요런 것만 알고 있어도 이거는 매잔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사채 중에서 여기 주택 상환 사채만 여기가 부채로 들어가요. 부채로. 이 하나 정도만 구분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이렇게 외우시는 거 어렵진 않아요. 이건 주식하고 관련된 거구나. 지분.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저당하고 관련됐구나. 대출이구나. 그래서 저당이라든지 은행놈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F, ABS, MBS 이런 거 뭐 대출 나오고 기업보험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매자니 같은 경우는 사채, 신주, 우선주, 후순위 이렇게만 외우셔도 이거는 매자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냥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조금 연관지어서 서로 연관지어서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문제는 지분형 찾으라는 거였죠. 지분형. 부동산 투자회사. 네, 지분형. 여기 이제 주식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지분형 그러면 주식하고 관련된 거 찾아야겠다. 이거 주식이지 하고 배당 받는 거지. 이렇게. 그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공모에 의한 것도 그렇죠. 증자. 공모에 의한 증자는 뭐죠? 이게 주식이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은 다 알죠. 뭐 공모한다는 거 뭐죠? 처음에 이제 그 뭐 회사에서 돈 필요해 가지고 공모주를 뭐 하잖아요. 해서 이제 먼저 돈을 받는 거죠. 투자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주식을 주는 거죠. 네, 쉽게 뭐 기억하고 디업만. 주식하고 관련된 거는 이렇게 두 개. 지분형 나오면 주식하고 관련됐구나 해서 찾으시면은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맞출 수 있어요. 부채 그러면 저당하고 대출하고 관련된 거를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찾으면 되고, 미자니는 사채, 신주, 우선주, 후순위 요거만 찾으시면 되고요. 부채 금융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그런 곳은 부채 금융이 뭐라 그랬죠? 저당, 대출하고 관련된 거라 그랬죠. 예, 대출 나오네요. 대출 나왔고, 그 다음에 금융, 은행놈들, 그 다음에 어음, 이거 대출이죠.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내요. 대출, 은행놈들, 근데 어음 아시죠? 어음 기업에서 이제 어음 뭐 물건 사고 팔고 막 할 때 이거 3개월 뭐 이렇게 어음으로 주죠. 어음으로 주고 3개월에 은행에 이제 돈 넣어놓으면 여기 찾아가는 거죠. 이건 뭐 대출이잖아요. 이게 대출하고 관련된 거죠. 아마는 3개월짜리 어음이면 3개월 대출인 거죠. 아마는. 그래서 기억 디얼 여기 3번이네요.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우실 때 지분,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요거 차이는 이거는 주식하고 관련된 거구나, 요거는 저당, 대출하고 관련된 거구나, 요거는 뭐죠? 사채, 신주, 우선주, 후순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주택 상환사채만 여기다. 이거 부채다. 요거는 부채다. 요거만 차이 있고 사채, 신주, 우선주, 후순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다 매자니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말고 요거 이외에 이거 이외에 또 나와요. 하면은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죠. 뭐 금융 뭐 상품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면은 또 나오네. 그럼 보기에 나와도 내가 찾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아, 이거 주식하고 관련된 게 지분금융. 아, 저당 대출하고 관련된 게 부채금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자니는 여기 사채, 신주, 우선주, 후순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지 요거 이외에 다른 게 나와도 이거는 그럼 뭐 이건 대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맞출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객관식이니까요. 객관식이니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대출, 뭐 금융, 어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 대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금융론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부동산 금융론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끝내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정평가 뭐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요. 한 5-6시간 정도면 학개론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문제만 나오면은 좀 편한데 계산 문제 나오면은 워낙 어떤 문제를 제가 넣어드려 가지고 유형별로 좀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조금 쉬운 거 좀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조금 보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저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